지금은 한 몇 대 몇일까요?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대 4 네, 정도. 네, 네. 오히려 이제 왼쪽이 더 안쪽이 찢어지는 느낌. 아, 왼쪽이 더 나. 약간 위에는 좀 빠진 느낌이 있어요. 네, 잘 들어와요. 선수 기능 재활 프로젝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전에 IFBB 프로 선수인 조남은 선수님에 대한 재활을 진행을 했었죠. 그때 불편한 데가 되게 많았는데 제일 불편한 데가 일단은 무릎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을 거의 못 쓰는 상태였고 근육 기능 검사랑 긴장 검사에서도 몸 상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앞에 재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지금 영상을 이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태는요,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운동 강도를 올릴 때 대회를 앞두고 계신데 가슴이나 등 운동에 자극이 문제가 있었어요. 통증은 거의 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강도를 더 올리는 과정에서 뭔가 자극이 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활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치료 영상 보시고 이어서 치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남은 선수님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그라운드 짐에 왔습니다. 지금 조남은 선수님이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강도를 조금 더 올리는 과정에서 좀 불편감이 조금 더 있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직접 왔습니다. 일단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체크하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과정까지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몸 컨디션 어땠는지랑 지금 불편하신 증상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번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받게 됐고, 네. 그 뒤로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 대로 좀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막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마지막 다리 운동 했을 때는 스쿼트 스미스로 한 200까지 들었는데 거의 왼쪽에도 비슷한 정도의 힘이 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도 이제 다리에 힘이 실리니까 무릎도 안 아프고 다행히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점점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주 뒤에 있는 시합 준비할 때까지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가 예전부터 안 좋았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저도 재활도 막 해보고 배워서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지난번 갔을 때 좀 알려주신 것도 했고 했는데 100%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제가 또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중이 제 머리 못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또 제 몸을 한번 더 봐줬으면 좋겠고 해서 했는데 선생님이 또 도움을 주신다고 해서 지금 제가 운동 중에 제일 강도가 안 나오는 게 상체 중에 가슴 운동이거든요. 가슴 운동이 예전만큼 잘 안 돼가지고 예, 그거를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럼 지금 통증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건가요?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힘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통증이 운동하고 나면 생기긴 하는데 통증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양쪽 다 그렇습니다. 아니요, 왼쪽이 가슴이 기시점에 있는 근육이 찢어진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이제 지금 바깥쪽만 걸리는 느낌. 오른쪽 기준을 10이라고 치면은 네네. 왼쪽이 한 몇 정도 될까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아, 컨디션 따라 좀 왔다 갔다 예, 하는구나. 예. 평소에는요? 평소에는 한 7대 3? 지금은 한 몇 대 몇일까요?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대 4 네, 정도. 네, 네. 예전에 했던 기본 강도를 먼저 체크해보고 네네. 그 다음 강도 올려서 2번 검사해볼게요. 네. 자, 누를 겁니다. 버티고 힘줄게요. 버티고 힘 줍니다. 버티고 힘. 강도 조금 세게 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세게 갈게요. 옳지. 오케이. 힘 줘볼게요. 힘. 오케이. 힘. 좋아요. 힘. 좋아요. 힘 줘볼게요. 버티고 힘 줍니다. 버티고 힘. 지금 강도 높을 때도 거의 괜찮거든요. 엄청 좋아졌네요, 다. 제가 제일 고민되는 게 네.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 얘가 너무 많이 떠있거든요, 항상. 여기 수축시켜보고 팔 펼쳐가지고 뒤로. 여기 갈 때도 여기 좀 붙들린 느낌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등이 숙되는데 얘는 약간 승모가 숙되는 느낌? 버티고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요건 좀 걸리지. 지금 상태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수평 밀기랑 수평 당기기 비교했을 때 가슴은 수평으로 밀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여기 모여야 되고 네네. 뒤로 가려면 얘는 뒤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요 움직임이 잘 나와야 되는데 네. 우선은 지금 편하게 팔 했을 때 여기 좀 잘 안 가죠. 그러면은 가슴 입장에서는 이완 가동 범위가 좀 안 나오는 게 되는 거고 입장에서는 수축 가동 범위가 좀 안 나오는 거죠. 네네. 두 개 다 해당이 되거든요. 아까 이제 엎드려서 수평으로 보냈을 때 네. 얘는 중부 승모근 쪽으로 그대로 수평으로 가지는데 얘는 조금 위로 세거든요. 중간을 못 먹으니까 잠깐 위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요 느낌 기억하시고 요 정도 네네. 뻣뻣한 느낌 있으시죠? 네. 일단 푸는 거 먼저 하고 아까 빡빡한 데 한 군데 있어요. 네. 아 여기네. 여기는 좀 괜찮아요. 덜하고 네. 딱 여기만 그러네. 네네. 야 근데 평일 다시 팔 벌려볼 건데 아까 타이트한 거랑 차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한번 더 내려간 느낌이. 힘 줘볼게요. 이거 잘 안 들어가죠. 요거 궤적 좀 잡을게요. 지금 보시면은 네.
거상시키지 말고요. 네. 요쪽 수축이 좀 약하거든요. 네. 중부만 수축시킬 때도 얘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네. 어깨를 최대한 일부러 꽉 걸게요. 걸고 후면 어깨 쓰지 마시고 네. 얘만 쓸 겁니다. 네. 얘만 수축 이와 왔다 갔다 해볼게요. 요거 지금 네. 쭉쭉 느낌 자체를요 네. 옆으로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거의 약간 여기로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요렇게 맞아요. 완전히 뺄게요. 완전히 다 뺐다가 꾹 완전히 뺐다가 요거 할 때 후면 어깨 느낌 있으세요? 아직 없어요. 후면 어깨 없이 요걸로만 갈게요. 얘 10이면 얘 몇 정도 될까요? 얘가 10이면 얘는 한 5나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데 힘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광배요. 여기로 가세요. 네네, 살짝. 그러면은 완전히 내리지 말고 요 정도 네. 할게요. 여기도 쓰지 말고 여기도 쓰지 말고 그대로 요 방향으로 네. 다시 가볼게요. 요렇게는요? 들어와요. 하나하나 끊어서 하겠습니다. 5개 갈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요쪽하고 비교해 볼게요. 얘가 10이면 얘는 이제 7, 8 정도? 지금 얘가 한 가동 범위를 0에서부터 10까지 수축한다 치면은 네. 얘가 끝 수축이 한 7, 8 정도 느낌이거든요. 네. 조금 더 수축 더 짠다는 느낌을 조금 더 올려볼게요. 끝까지 갈게요. 끝까지 쭉. 오케이 됐습니다. 풀고 내렸을 때 지금 요거 차 있습니까? 네. 아까보다 조금 더 내려간 느낌. 그러면은- 얘가 더 많이 내려간 느낌. 아, 얘는 좀 붙들고 있는 느낌인데 네네. 그럼 여기서 어디가 제일 땡기세요? 2두가 좀 생긴 것 같아요. 2두. 그 중부 승모근 쪽에 수축되는 느낌은 비슷하세요? 얘가 더 수축돼 있어요. 얘 더 수축하면 수축됩니까? 네. 그럼 여기 더 땡기세요? 아니, 안 당겨. 지금 땡기는 정도나 팔 내려간 정도 비교하면 비슷하게 내려가 있는. 아, 그럼 얘를 일부러 했을 때는 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지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네. 오른쪽 능형근이랑 중부 승모근 수축 정도랑 왼쪽이랑 비교했을 때 왼쪽이 좀 잘 안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본 값이 그냥 힘을 다 풀고 있을 때는 얘는 좀 수축이 덜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지. 네네. 좀 빠져 있는 상태인 네네. 거고. 그러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가 있는 것처럼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뒤에가 수축력이 약하니까 일부러 조금 수축을 더 해야 얘가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지금 앞쪽에 당기는 거는 비슷한 걸로 봐서는 앞쪽 빡빡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상관이 없. 크게 좀 덜하고 오히려 뒤쪽이 약하니까 아. 이렇게 되면 가슴 운동할 때 패킹 하잖아요. 네네. 패킹할 때 우리가 뒤에 잡잖아. 네네.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나는 똑같이 잡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덜 잡혀 있을 거거든요. 네네. 패킹이 덜 잡혀 있겠죠. 네. 패킹 덜 된 상태에서 수평으로 움직임을 가니까 가슴 수축이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가정이니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네네. 되는데 그러고 역시나 지금 뒤쪽에서 좀 못 잡아주니까 지금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당기면은 얘는 지금 안쪽에서 당기는 게 덜하니까 네. 요 등 쪽에 대한 수축감도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확인해 볼 거는 가슴 운동을 하는데 얘를 뒤쪽에서 패킹을 조금 더 걸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벤치프레스 하실 때 정도로 딱 세팅해 볼까요? 서서 걸렸다 생각하고 요 정도세요? 네. 확실히 요로 좀 많이 가네. 조금 더 얘를 좀 잡아 보시겠어요? 네. 지금 비슷하게 잡혔습니까 여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플라이 한다 생각하시고요. 잡은 상태 그대로 해서 이렇게 가보시겠어요? 쭉 보냈을 때 여기가 덜 가는 느낌이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얘가 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얘 더 세게 잡아볼게요. 얘를 조금 패킹 더 세게 넣는다 생각해요. 여기 조금 더 넣으셨어요? 네. 지금 더 넣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벌려볼게요. 지금은요? 비슷하게 벌어진다. 지금 얘를 더 잡았을 때 실제로 얘가 더 많이 가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방금 했던 정도 느낌으로 여기를 후인을 조금 더 여기를 잡는다고 세팅을 걸어놓고 네. 가슴 운동 네네. 해서 한번 비교해 네네. 볼게요. 기본 세팅에서 이제 얘를 조금 더 넣는 겁니다. 올리지는 거상시키지 말고요. 후인 네. 조금 더 잡아놓고 오케이. 그 상태로 계속 가볼게요. 아까는 비교하면 어때? 안쪽이 좀 찢어진 느낌 나요. 아, 좌우 차이는요? 오히려 이제 왼쪽이 더 안쪽이 찢어진 느낌 나요. 아, 왼쪽이 더 나. 무게를 올려볼까요? 좀 무게 올려서 한번 해요. 아, 네. 얘가 풀리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이 안쪽까지 좀 늘어난 느낌이. 아, 지금 풀 때도 완전히 풀어버리십시오. 여기 없이 이걸로만 네. 잘 들어오세요. 엄청 잘 들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최대 수축이 약했잖아. 네네. 그럼 얘도 최대 수축 끝까지 최대. 가. 아, 후면 어깨 개입 전까지의 네. 최대 수축. 그거를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꽉 무는 느낌. 아.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엄청 잘 그러면은 들어와요. 오른쪽 굳이 할 필요 없어. 아. 왜냐면 밸런스 맞춰야 되니까. 네. 방금 여기 좀 수축시킨 느낌으로 이제 벤치 패킹 포지션 해보시겠어요? 딱 잡은 느낌. 네. 가슴 운동 전에 요거 세팅하는 거죠. 아, 네. 여기서 체크는 아까 제가 한데 여기서 펴보세요. 네. 폈을 때 여기 벌어지는 거 비슷하면 됩니다. 아까 아. 우리 벌어졌을 때 비슷했잖아요. 기준 항상 그걸로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당겨지면 네. 간 거고 만약에 얘가 좀 덜 간 거 같다. 네. 앞쪽으로 간 거 같다 하면 얘가 덜 잡았다고 기준을
기준은 항상 그걸로 잡으십시오. 아, 제가 아까 그 말씀 안 드렸는데 등에요 상부 쪽 있잖아요. 네. 뭐 그 회전근개 있는 쪽. 그냥 이쪽에 힘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랩풀 다운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광배는 잘 들어오는데 네. 바깥쪽 대원근 쪽이나 이쪽 소원근 쪽에 그래,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바깥쪽으로 좀 예, 덜 들어가는구나. 오른쪽이 좀 더 들어와요. 얘는 광배가 훨씬 세게 수축되고 약간 위에는 좀 빠진 느낌이 있어요. 얘는 이쪽은 들어오고 얘가 좀 잘 안 들어가고. 네네. 좌우를 비교했을 때 네. 얘는 상대적으로 좀 요렇게 가 있고요. 네. 얘는 상대적으로 요게 약간 요렇게 돼 있었거든요. 약간 얘는 내외전되어 있고 아, 네. 약간 외외전되어 있습니다. 네네. 약간 당길 때 요게 새는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맨몸에서 수축 네. 빡 시켰을 때는 어떤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쭉. 지금도 얘는 상부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하부 쪽으로. 맨몸을 해도 그렇다 그렇죠? 네네네. 여기가 확실히 가동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일부러 조금 더 젖혀가지고 해보시겠어요? 얘를 이렇게? 네. 조금 더 이러니까 상부로 좀 빠지네. 이제 요 외회전 각도가 좀 네, 안 외회전이 나오다 좀안 보니까 나와요, 예. 굳이 따지면은 각도 자체가 이제 하이로우처럼 가는 거지. 요쪽으로 네. 요쪽으로 당겨 버리는 느낌이 있고 네. 랩을 다니까 여기서 요렇게 바로 찍어 눌러야 되는데 네네. 요렇게 가니까 요까지 가는 것 같거든요. 아. 맨손을 먼저 해볼게요. 얘를 더 돌려서 찍어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위로 빠져요. 그러면은 이 강도를 풀업하는 강도를 되는지 아니면은 하는데 저절로 돌아가 버리는지 네네. 그러면 회전 각도도 잡긴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네. 조금 더 돌려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네. 손은 고정이니까 팔꿈치를 좀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당겨야 돼요. 네. 네. 잘 들어와요. 방금은 어땠어요? 잘 들어왔어요. 아, 방금 잘 들어왔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역시 강도 뽑는 게 중요하니까 강도를 좀 잡았을 때도 괜찮은지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은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컨트롤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목표는 얘가 좀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스트레칭을 수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능동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그냥 만약에 베드에 만약에 눕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당기면 좀 가긴 가겠죠. 네네. 근데 우리는 지금 힘을 쓸 때 세팅이 돼야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잡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네네. 그래서 버팁니다 이렇게. 한 10초 정도 버텼다가 한 번 더 힘 풀면 조금 더 가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팔꿈치가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요거를 받는 거를 여기로 받으면 안 됩니다. 아, 보통 회전근개 내외전 외외전에서 못 받아주면은 팔꿈치로 버티거든요. 네네. 그러면 데미지가 여기로 가는데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늘리고 싶은 근육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는 여기 회전에 대한 네. 걸 늘려야 네. 되기 때문에 회전근개로 받아요. 네네. 요거 받을 때는요 겨드랑이로 받아요. 아, 겨드랑이로 받아놓고 늘리고 이렇게 가야 돼요. 네네. 겨드랑이로 받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조 큐잉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외전 좀 가볼까요? 갔죠. 자, 힘 풀면서 가볼게요. 버티면서 잡으면서 늘릴게요. 다 가면 스톱입니다. 맞습니까? 이쪽이 딱 살짝 걸어놓고 있어야 돼요. 느낌 잘 모르겠죠? 이제 후면 쪽에 걸리는 느낌? 좀 애매하죠? 여기로 받으면서 느낌 잡기 좀 천천히 가볼게요. 괜찮아요. 다 갔습니까? 네, 지금은 오케이. 좀 받은 느낌. 오케이. 요거 10초만 할게요. 호흡합니다. 후. 살짝 힘 풀고. 또 많이 안 가도 됩니다, 지금은. 팔꿈치는 느낌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렇지. 지금 요거 지금 잘 오거든요? 네, 선생님 말처럼 날개뼈 쪽에 좀 하고 넘기니까 네, 오네요. 요런 느낌. 팔꿈치에도 안 오고. 맞아요. 일단 그 운동 하시기 전에 이제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했을 때는 힘이 안 들어온 부위가 많은데 오늘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운동 상태가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온 것 같아서 그래도 어쩐지 요즘 운동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기분이 좋았고 이제 어깨나 이런데 가동성 안 나오는 거 이제 그 아프거나 오늘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도움주러 오셨는데 이제 워낙 그 이유가 다양하잖아요. 혼자는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선생님이 오셔서 딱 명확하게 집어주시니까 확실히 바로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이제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도 있는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시합이 한 5주 정도 남았는데 운동이 지금도 잘 되고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치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2달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 다음 검사했을 때는 약한 근육도 없었고 딱히 긴장된 것도 거의 없었어요. 두 개 다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좋아지고 치료 종료냐 완치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 지금 기본 베이스만 좋아졌지 운동 강도를 올리는 상태에서는 자극의 문제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다른 유튜브나 병원 치료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목표를 잡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움직임이나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 거를 치료 목표로 삼고 움직임이나 가동 범위가 좋아지면 완치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제가 항상 이 네 가지 순서대로 갔는데 가동 범위만 좋아지고 움직임만 좋아지는 거는 3번까지예요. 중요한 건 4번입니다. 4번. 이 힘에 대한 강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치료가 완료가 됐다고 했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운동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요. 운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치료나 재활을 하면은 움직임만 봅니다. 달리기를 예로 들어 볼게요. 집 앞에 조깅 10분 동안 달리는 거랑 풀코스 마라톤 뛰는 거랑 동작은 똑같잖아. 움직임이 똑같잖아.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운동이에요? 아니죠. 똑같은 달리기를 할지라도 10분 달리는 거랑 3, 4시간 달리는 거랑은 아예 다르잖아. 강도 자체가 다르잖아. 근데 10분만 달리면 되니까 이제 치료할 거 없습니다. 완치입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힘에 대한 개념, 강도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치료를 하면은 이것만 치료한다니까. 다시 돌아와서 원래는 무릎 상태가 5kg도 들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안 좋으셨는데 지금은 스미스 머신으로 200kg까지 들어도 강도가 잘 올라올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고요. 지금 불편하신 증상은 뭐였어요? 오히려 불편감이라기보다는 운동에 대한 자극 정도죠. 운동에 대한 퀄리티가 되는 건데, 첫 번째는요, 왼쪽 가슴 안쪽에 뭔가 자극이 잘 안 느껴지고, 두 번째는요, 등 운동할 때 위쪽에 자극이 잘 안 느껴진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동에 대한 수준이 좀 높으니까 이게 안쪽이다, 위다, 아래다 이런 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재활을 진행을 했고요. 우선 뭐가 안 나왔냐면요, 이렇게 누워서 팔을 양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힘을 풀었을 때 왼쪽 어깨가 좀 뜬다고 했어요. 왼쪽 떠 있고 오른쪽은 좀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억지로 내리면은 이두근이 막 땡긴다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우선적으로 내리려면 이두근이 좀 땡기고, 그 다음에 근육 검사했을 때 나머지는 다 좋게 나왔지만 왼쪽에 능형근 쪽에 힘이 약하게 들어왔거든요. 팔을 이렇게 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두근 앞쪽이 너무 긴장이 돼서 뒤로 안 넘어갈 수도 있고, 능형근 뒤쪽에서 못 잡아 당겨서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모두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이두근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이두근을 풀었어요. 근데 풀어도 딱히 뒤로 가는 느낌은 별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능형근을 뒤쪽을 조금 수축을 시켜보니까 팔이 더 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갔을 때 딱히 이두근 땡기는 느낌도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팔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견갑이죠. 능형근은 견갑을 땡기는 근육이기 때문에 견갑을 뒤로 땡겨야 뭔가 맞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두근이 땡기는 것도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이두근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커싱을 능형근에 대한 수축에 대한 활성화를 진행은 하는 걸로 했고요. 자, 능형근이 이렇게 생긴 근육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왼쪽에 대한 능형근 수축이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샜냐면요, 이걸로 샜습니다. 이렇게 당겼는데 이게 잘 안 가니까 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상부 승모근이 당겨버리는 거예요. 구독자 어깨 영상 컨설팅에 뒤로 넘길 때 뒤로 잘 안 가면은 끝에서 승모근으로 당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거는 광배근입니다. 위로 당겨버리거나 오히려 어깨를 밑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광배근이 당겨버릴 수도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순수하게 수평 방향으로 능형근에 대한 수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능형근을 잡는 핵심 포인트고요. 보상작용은 두 개입니다. 상부 승모근에 대한 보상작용 체크하셔야 되고, 광배근에 대한 보상작용을 체크를 해서 능형근만 고립해서 수축하는 그 움직임을 캐치를 잘해야 됩니다. 여긴지를 잘 구분해서 정확한 힘의 방향으로 수축을 할 수 있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잡은 다음에 15kg입니다. 15kg로 처음 진행했을 때 왼쪽에 대한 안쪽 자극이 없다고 하셨는데, 능형근을 잡아주고 세팅을 해준 다음에는 오히려 왼쪽 자극이 더 잘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15kg라는 중량 자체는 선수님이 원래 하시는 중량이 아니에요. 한참 가볍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중량으로 좀 올려서 24kg로 잡았는데 24kg에서도 자극이 잘 잡혔습니다. 그럼 뭐예요? 견갑을 패킹하는 과정에서 왼쪽에 대한 견갑 후인이 잘 덜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덜 간 상태에서 가니까 앞쪽에 대한 가슴의 수축이 끝까지 안 잡힌 거고, 오히려 뒤를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밀었을 때는 수축이 안쪽까지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슴에 대한 수축은 해결을 했고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셀프로 잘 잡을 수 있게 해줘야겠죠. 여기서도 역시 뭐겠어요? 밴드를 통해서 후인을 잡아주는데 상복승모근이나 광배가 아니라 왼쪽 능형근 고립을 시켜서 끝까지 수축 잡는 느낌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그래야 그거를 유지 관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결했고요. 두 번째는요, 등 운동입니다. 등 운동할 때 어떻게 됐다? 광배 쪽에서는 느낌이 오는데 위쪽이죠. 이 보통 대원근이라고 하죠. 이 위쪽에서는 느낌이 잘 안 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아마 잘 안 보이실 건데,
오른쪽 왼쪽에 대한 견갑 회전각이 조금 달랐어요.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외회전이 좀 되는데 여기가 외회전이 좀 덜 됐어요. 조금 내회전돼서 어깨가 좀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수정을 시켰습니다. 수정을 하고 나서 느낌이 잘 왔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면 처음에 당기는 각도가 한 요 정도였던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못 넘어가 조금 이렇게 샜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땐 자극이 좀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정을 시켰냐면은 조금 더 세웠어요. 왜냐? 지금은 수직 당기기, 풀업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당겨서 찍어서 내릴 수 있도록 살짝 외회전을 더 만들어 주니까 이쪽으로 자극이 들어갔던 거야. 근데 이걸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자극을 먹이려면은 반대로 더 낮춰야 위로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노란색 각도로 당기게 되면 로우에 가깝게 되죠. 그러면은 자극점은 오히려 안쪽 중부 승모근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지금은 타겟 자체가 수직 당기기 동작에서 전면 광배랑 대원근 쪽에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빠져요. 수직으로 찍어서 누를 수 있어야 이 대원근 쪽에 자극이 옵니다. 빨간색에 있던 어깨의 위치를 조금 더 외회전을 만들어줘서 파란색으로 찍어 누를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래서 파란색으로 자극을 같이 잡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수정해야 되는 건 뭐야? 외회전 각도가 잘 안 나왔단 말이야. 이 어깨가 조금 타이트한 상태라서 견갑하근이 늘어나고 극하근이 잡아줘야 되는데 극하근에 대한 수축은 정상이었기 때문에 견갑하근을 조금 더 이완시켜서 어깨에 대한 외회전 ROM을 조금 더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셀프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보통 이 PNF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뒤에 텐션을 건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전에도 선수분이 요걸 하셨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요, 팔꿈치 안쪽이 불편하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동작을 하는데 지금 이 동작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견갑하근을 이완시키고 싶잖아. 근데 팔꿈치 안쪽에 텐션을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때도 해당 근육의 수축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만 스트레칭도 해당 근육에 대한 이완, 신장성 수축을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팔꿈치 안쪽이 과하게 이완된 상태고요. 요거는 견갑하근이 늘어난 상태였어요. 여기서는 팔꿈치가 조금 당기고 불편감을 느끼셨고 여기서는 팔꿈치의 느낌이 전혀 없이 어깨 자체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은 미묘하게 외회전, 내회전에 대한 각도 차이가 있지만 요거는 회전 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근육에 늘어나는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견갑을 전혀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손만 뒤로 넘기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요 안쪽이 과하게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늘리기 전에 견갑하근에 대한 느낌을 먼저 잡았어요. 견갑하근을 수축시킨 느낌을 먼저 겨드랑이로 딱 건 다음에 그 근육을 늘리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견갑하근 이완됐고 요렇게 스트레칭을 하셔야 외회전에 대한 각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고 동작만 그대로 따라하면 절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요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제가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것도 재활이고요. 이것도 재활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런 거 ROM 만들고 움직임만 만드는 거는요. 이완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완만 주구장창하면 재활 안 된다 했죠. 이완만 한다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재활하러 갔는데 주구장창 운동만 시키는 거야. 지금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약하고 막 너무 타이트한데 주구장창 운동만 시키니까 1, 2, 3을 해야 되는데 4번을 시킨다든지 4번을 해야 되는데 1, 2, 3만 시킨다든지 이러니까 재활이 오히려 안 되고 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완만 하는 게 아니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완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 혹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인지 혹은 운동을 해야 되는 상태인지 이런 거를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는 거죠. 결국 다 해야 된다니까. 이번에는 제가 뭐 했어요? 지금 이런 운동 같은 거 별로 안 잡았죠. 요거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왜냐? 애초에 근육 자체가 다 풀려있고 고장났으니까 얘부터 고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본 움직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기본 세팅은 됐어. 그 다음에 힘을 잡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야. 1, 2, 3, 4를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2번만 하는 사람, 3번만 하는 사람, 4번만 하는 사람 다 자기 하는 것만 하는 거야. 딴 거를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니까 딴 거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활은. 아픈 곳이 아니라 아픈 원인을 찾아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신 재활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